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그러니까 내주 말까지 정치권이 또 한 번 힘겨루기를 하면서 대대적인 충돌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내일부터 의회와 화이트하우스의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연방정부 예산 통과 문제가 아직 미결 상태인데 이걸 1월 19일까지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 통과를 놓고 Dreamers, 추방 유예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180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 국경 벽 쌓기 기금을 달라는 주장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예산 통과 걸려 있고 허리케인 피해 복구 기금 80억 달러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 6,030억 달러의 예산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민주정치라는 것이 타협과 협상의 기조 위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공화당, 민주당 워낙 양측의 견해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2주 동안 줄다리기를 할 정치권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양측의 견해 차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또 이 이슈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카 문제, 우리 커뮤니티에 해당자가 수천 명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해당자는 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드리머들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이 사회에 이민과 반이민의 그 충돌의 일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린이 가정들 의료비 지원 해당자가 900만 명의 30억 달러의 예산인데 이 중에 우리 커뮤니티 수혜자도 꽤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텍사스주의 한인 비즈니스들 허리케인 피해 복구 문제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집권당으로서 예산 통과 하나 제대로 못 해내면은 그 피해의 책임이 당연히 집권당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금년도 중간 선거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국방비 증액 6,030억 달러입니다. 거금의 국방비를 원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국방비를 강화하는 것을 항상 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내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 예산 증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예산 통과를 해줄 테니 드리머스들 70만 명 추방 유예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러면 180억 달러를 내놔라. 내 선거 공약인 멕시코 국경의 장벽 쌓기 기금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반이민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일반 공화계 시민들의 반이민 요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린이 의료비 지원 900만 명의 30억 달러, 이것도 선뜻 오케이 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공화당의 지금 기본 정책이 웰페어 예산을 줄인다. 이것이 기본 정책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각 당의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수많은 상원, 하원 의원들이 바로 이번 금년 중간 선거에서 재선 경선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트럼프가 2016년도에 승리한 주,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수적인 주에서 진보적인 이슈를 들고 민주당 후보가 나왔다가는 당선되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내의 적극 지지가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일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정부 폐쇄를 불사한다. 이래야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주의 많은 주 중에 국가 공무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폐쇄되면은 스몰 비즈니스까지 모두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일주에 한 65억 달러 정도의 경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선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국가 공무원들이죠. 봉급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주는 물론이고 뉴멕시코 지역에만 해도 약 4만 5천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Federal Government Agency에 일을 하고 있고 또 Research Lab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폐쇄를 하면은 이들이 매우 화를 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도 민주당이 정부 폐쇄도 불사한다. 날카 해결을 12월 안에 하겠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가 슬그머니 텍스카 통과를 구실로 해서 변변히 투쟁도 못하고 1월 19일까지 미루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 단기 예산이 통과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겹쳐서 민주당 내부의 진보 그룹이라든가 히스패닉 커뮤니티라든가 이민 옹호 그룹이라든가 이런 그래스루트 기관들이 대대적인 압력을 이번 주와 내주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해지게 됩니다. 민주계 의원들로서는 그야말로 어찌하오리까입니다. 자칫하면은 날카 추방유예도 실패를 하고 자칫하면은 자신이 낙선을 당해서 집에 가서 애를 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경우도 편치가 않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내에 강경파들이 있는데 부채 감축, 지출 감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화당이 웰페어 예산 통과에 동의를 한다면은 당내에서 큰 소동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 문제, 절차상의 그 안건 상정에 60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지금 51표뿐인데 최소한도 민주당 9명의 동의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도 이 멕시코 장벽 쌓기 기금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국내 여론이 반대가 높고 자신의 선거구역 내에 히스패닉계의 반란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도 선뜻 당론에 따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화당의 국방 예산 6,030억 달러인데 현재 유효한 법규가 하나 있습니다. 예산 자동 억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540억 달러나 초과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국방 예산을 1달러 증액하면은 국내 예산도 1달러 동시에 증액을 하자, 근로자, 저소득층 보호가 우선이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공화당 민주당 화이트하우스가 이 문제의 협상을 위해서 첫 번째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정치권 밖에서는 이민 보호단체라든가 각종 시민단체, 이익단체, 라비스트들이 아주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에너지의 충돌이 지금 진행이 되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소수계 그리고 이민자로서 별 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월 8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투 캠페인의 검은 물결이 장악한 제75회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3빌보드가 주요 4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어제 LA의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 골든글로브 어워드에서는 성폭행당한 뒤 사료된 딸의 억울한 죽음에 복수하고자 3개의 광고판을 내걸고 정부 경찰의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어머니의 투쟁을 그린 3빌보드는 드라마 영화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휩쓸어 4관왕에 올랐습니다. 3빌보드가 3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도 강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스티브 버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마이클 울프의 신간 화염과 분노를 통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버넌의 성명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 인사들과의 회담에 대한 의견은 해군 장교로서 나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폴 매너폴트 트럼프 캠프 선대 본부장을 겨냥했던 것으로 매너폴트가 러시아 인사들은 교활하고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심한 눈폭풍 후유증으로 수천 명의 탑승객들의 발이 묶인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어제 메인 송수관 파열로 서쪽 일부가 3인치 깊이로 침수돼 항공기 착륙과 도착 수속이 중단됐었습니다. 물난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뉴욕 뉴저지 항만 당국은 이미 공항에 도착해 있던 탑승객들은 수속을 다른 터미널 건물로 옮겨져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발편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모든 착륙기의 도착은 2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아마존 에코와 구글 홈 등 인공지능, AI 스피커의 등장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I 스피커들이 향후 스마트폰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19개국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I 스피커 이용자들의 66%는 스마트폰 사용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AI 스피커의 등장이 애플이나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문제점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의 혹한 기록이 80여 년 만에 타이를 이룬 가운데 이번 주에 잠시 추위가 풀립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된 혹한은 12일 동안 계속되면서 최고 기온이 20도 이하에 머물렀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쿡카운티에서만 7명이 동사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최고 기온이 50도대까지 올라가겠으나 내주부터는 다시 최고 기온이 20도대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카고의 제설차, 청소차 운전기사 노조가 노사협정에 합의해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2032명의 운전기사를 대표하는 노조는 이번 주말 5년간의 협정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노조는 시카고 시내와 오헤어 공항, 미드웨이 공항 진입로의 제설을 담당합니다. CTA 버스와 전철 요금이 어제부터 인상됐습니다. 버스 요금은 $2 25센트, 그리고 전철은 $2 50센트. 일반 패스와 학생 할인 패스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 당국은 일리노이 주정부의 CTA 보조금 삭감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2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0도. 수요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고 밤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44도.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50도대까지 오르면서 이상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흐리고 비, 밤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23도입니다.